소피아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지친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져만 갔고 그 걱정을 덜기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동안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의 쓴맛을 봤습니다. 문득 그녀의 오랜 친구 엠마가 생각났습니다. 엠마는 몇 달 전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엠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엠마,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 엠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니? 나도 처음에는 막연했어. 하지만 좋은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고 난 뒤로 모든 것이 변했어. 엠마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을 설명했습니다. 그 비법은 고급스럽거나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작은 목표 설정.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엠마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일주일에 3번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거나 하루 한 끼를 건강한 샐러드로 대체하는 등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균형 잡힌 식사. 엠마는 균형 잡힌 식단을 강조했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3. 주기적인 체크인. 자신의 발전 상황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체크인하는 것은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엠마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진행 상황을 일기에 기록하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것이 엠마의 견해였고 그녀는 요가와 명상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소피아는 엠마의 조언에 따라 즉시 자신의 다이어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자신의 목표를 하나하나 적으며 이를 실천에 옮길 방법들을 고민했습니다. 엠마와 매주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행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소피아의 다이어트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점차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지만 소피아는 결국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엠마 덕분에 다이어트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저자가 되어 블로그를 시작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이어트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때 건강을 심각하게 챙기지 않았던 지수가 있었다.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 취업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번번이 피로감에 시달렸다. 어느 날 지수는 오랜만에 친구 민지를 만났고 민지는 그녀에게 꼭 먹어야 할 슈퍼푸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민지는 그녀의 지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야, 최근에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지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 민지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 지수에게 말했다. 매일 섭취하면 좋은 슈퍼푸드가 몇 가지 있어.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예를 들면 블루베리는 어때?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노화 방지와 기억력 증진에 좋대.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정말 좋아.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대. 정말 대단하지 않아? 민지는 이어서 녹색 채소에 대해 얘기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는 철분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아. 매일 한 줌씩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 소화도 개선된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수는 점점 더 관심이 생겼다. 그래? 그럼 또 어떤 게 있어? 라고 그녀는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답했다. 너도 견과류 좋아하지? 호두가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를 공급하는데 탁월하다더라. 매일 간식으로 조금씩 먹으면 좋아. 이야기를 마친 후 지수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민지와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오늘부터 그녀의 식단에 슈퍼푸드를 추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장을 보러 가 아이템 목록을 작성했다. 몇 주 뒤 지수는 민지를 다시 만났고 그녀의 얼굴은 확연히 밝아져 있었다. 민지야, 정말 고마워. 요즘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도 좋아졌어. 건강도 많이 회복된 느낌이야. 라고 지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지는 기쁘게 웃었다. 내가 한 이야기로 내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꾸준히 슈퍼푸드 챙겨 먹어. 지수는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슈퍼푸드를 섭취하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했다. 비록 그녀의 매일은 여전히 바쁘고 가끔은 힘들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건강은 민지의 가르침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분주한 도시 뉴트리빌에서 건강과 활력을 위한 마법의 알약을 주장하는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엠마라는 젊은 기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는 열망과 호기심으로 유명했다. 엠마의 최신 과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논란이 많은 식이 보충제의 세계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는 뉴트리빌 시민들을 매료시키면서도 혼란스럽게 하는 주제였다. 식이 보충제의 기적적인 효과에 대한 소문과 미신은 상점만큼이나 흔했다. 사람들은 이 알약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에너지를 높이며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주장에 이끌려 뉴트리빌 주민들은 더 나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다. 유명인의 광고와 화려한 광고는 이 열풍을 더 부채질했다. 엠마의 여정은 지역 도서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녀는 수십 개의 과학 저널과 건강 잡지를 샅샅이 뒤졌다. 깊이 파고들수록 보충제의 세계는 더욱 복잡해 보였다. 몇몇 보충제는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사실보다 허구에 더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다. 엠마는 이러한 미신을 밝혀내고 독자들에게 명확한 증거 기반의 통찰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인기 있는 보충제 중 하나는 이른바 마법의 비타민C였다. 많은 사람들은 대량 복용이 감기를 예방하고 피부 질감을 개선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엠마는 이러한 주장이 대부분 과장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타민C는 균형 잡힌 식단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섭취가 추가적인 건강 이점을 제공한다는 과학적 지지는 거의 없었다.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결국 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배설하며 비싼 소변만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은 오메가3 성분 덕분에 심장에 이로운 것으로 전파되는 피쉬 오일 보충제였다. 엠마는 그 효과가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의 식이 섭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혼합된 증거를 발견했다. 이미 건강한 오메가3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충제가 큰 이점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녀의 조사 과정에서 자연 항우울제라고 알려진 세인트 존스워트라는 보충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엠마는 이것이 경증 우울증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많은 약물과 위험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간과되었다. 엠마가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은 보충제 산업의 규제 영역을 탐구하면서였다. 제약약품과 달리 보충제 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면밀하게 감독되고 있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놀랍게도 알지 못했다. 이는 여러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든 상황으로 뉴트리빌에서 많은 오염 및 잘못된 라벨링 사례로 이어졌다. 엠마는 자신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미신을 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뉴트리빌 시민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고자 했다. 그녀의 연구는 보충제를 다룰 때 신중함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기사가 발행되고 많은 사람이 읽으면서 뉴트리빌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대화가 일어났다. 시민들은 무작정 라벨과 추천을 신뢰하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더 많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엠마의 작업은 보충제 미신의 흐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다른 생애 영역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다루기 위한 전례를 마련했다. 결국 그녀의 노력은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표면적인 것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세계에서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의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순백이라는 할머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의학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치유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내려온 비법을 토대로 천연 재료를 활용한 홈 레메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감기, 두통, 소화불량 등 일상적인 질병에 걸리면 곧장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마치 천연 약국 같았습니다. 집 주변의 넓은 정원에는 각종 약초와 허브가 빼곡히 자라고 있었고 주방에는 다양한 기름과 조미료가 잔뜩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해 전부터 천연 허브차를 자신의 손녀딸 예지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지 역시 할머니의 지혜를 바탕으로 천연 치료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독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침과 열에 시달렸고 병원은 너무 멀리 있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할머니는 자신의 비밀 세제인 생강꿀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진저, 꿀, 계피가 주재료로 사용되었는데
맛있고 기운을 돋우는 데 탁월했습니다. 할머니는 독감으로 고생 중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차를 전달하면서 반신욕과 장미 오일로 마사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추천했습니다. 예지는 할머니의 농장을 찾는 사람들을 도우며 각자의 증상에 맞는 차와 뿌리식을 받고 돌아가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소문은 금세 퍼졌고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생강꿀차와 할머니의 레메디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두에게 특별히 재배한 생강과 신선한 꿀, 각기 다른 허브를 나누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정성껏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놀랍게도 마을에서는 독감 환자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차를 마시면 그날만큼은 컨디션이 매우 좋아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지는 일지에 그날그날의 환자들의 체험을 기록하며 할머니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마음먹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 치유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예지는 다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 더 넓은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입니다. 예지는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글솜씨를 발휘해 할머니의 천연 레메디 비법들을 책으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책은 천연홈 레메디, 일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멀리 떨어진 도시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힘에 다시금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예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치유력을 잊지 않도록 자연에 대한 감사와 지혜를 전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레메디로 인해 건강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자연과 함께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